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무려 100억 달러 규모의 유라시아 초대형 허브 공항 건설이었죠.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북아를 하나로 잇는 하늘길. 그야말로 21세기판 스카이 실크로드였습니다. 세계는 술렁였습니다.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중국, 정밀한 기술력을 내세운 일본, 상업과 수익을 장악한 미국. 누가 봐도 승부는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전혀 예상 밖의 길을 택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용히 곁을 지켜준 나라. 진심을 끝까지 잊지 않았던 친구, 한국. 러시아가 지키려 했던 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자 미래 주권의 관문. 그리고 그 결심의 끝자락에서 한국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심을 전하게 합니다. 그날의 발표를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전 세계에 공개한 소식은 건설업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거든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거대한 허브 공항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제게도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였어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던 그 순간 21세기 러시아 제국의 관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연간 1억 8천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초대형 공항이라니 생각만 해도 압도적이었어요. 그 발표를 보는 순간 조용한 전율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희미한 기대가 퍼져나갔거든요. 하지만 러시아 내부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강경파들은 이 프로젝트로 러시아가 세계 항공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환호했어요. 반면 신중파들은 국가 재정 부담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죠. 러시아 언론 보도를 계속 지켜보니 정말 국가가 두 갈래로 나뉜 듯 했습니다. 외신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웠어요. 결국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으니까요. CNN에서는 러시아의 무모한 도전이라고 표현했고 BBC는 경제적 자살행위라는 날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 보도들을 접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러시아도 우리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버텨온 동반자인데 말이죠. 러시아 국민들의 여론도 갈렸습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우리 도시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다른 지역 주민들은 모스크바만 발전할 뿐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러시아 의회 토론이었어요.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러시아가 어떤 나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했고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기존 도모데도보 공항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어요. 하지만 건설업계는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약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죠. 그때 저는 우리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어요. 인천공항의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자본력, 일본의 정밀한 기술력, 미국의 상업적 노하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드디어 각국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교통부 발표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어요. 총 4개국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중국,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건 중국의 제안이었어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무상건설에 60년 무이자, 차관, 거기에 연간 2천만 중국 관광객 보장까지 약속했으니까요. 그 조건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 언론들은 중국 제안에 열광했습니다. 꿈같은 조건,
러시아에게 날개를 달아줄 기회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러시아 방송 인터뷰를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한 러시아 관료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중국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하려고 한다.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일본의 제안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밀성과 신뢰를 내세우며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약속했죠. 로봇이 모든 수화물을 처리하고 AI가 항공편을 관리하는 공항이었습니다. 일본 측 관계자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공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어요. 미국은 상업성에 집중했습니다. 세계 최대 쇼핑 허브를 만들겠다면서 초대형 아울렛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약속했어요. 심지어 카지노까지 포함된 복합 리조트 개념이었죠. 미국 대표는 이 공항 하나로 러시아가 유럽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러시아 관료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대부분이 중국과 미국 제안에 마음이 기울었죠. 어느 러시아 고위 관료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의 조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말이다.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회의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더욱 그랬죠. 동반자 한국, 그냥 예의상 부른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왔다니까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중국 측은 물밑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러시아 고위 관료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최고급 대접을 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베이징 공항과 상하이 공항을 직접 보여주면서 이런 공항을 러시아에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요. 일본도 지지 않았습니다. 하네다 공항의 정시 운항률 99%를 자랑하면서 러시아 공항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공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러시아 항공청 관계자들은 일본의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러시아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서 이 공항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줬죠. 연간 120억 달러 수익, 60만 개 일자리 창출 같은 화려한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됐어요. 자본력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고 기술 자랑으로는 일본에 밀리고 상업성으로는 미국에 뒤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게 된 건 한 러시아 언론인 친구 덕분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중국이 물밑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이죠. 중국은 단순히 좋은 조건만 제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료들의 자녀 유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고 일부 관료들에게는 중국 내 부동산 투자 기회까지 제공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경쟁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중국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러시아 관료들에게 한국은 기술력도 부족하고 자본력도 없다며 노골적으로 폄하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의 협력 관계는 현대적 비즈니스에 맞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일본과 미국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기자들에게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미국 측은 더 직설적이었죠. 감정적 접근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세계 1위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더 속상한 건 러시아 내부에서도 우리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교통부 내 한 간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과거의 감정은 90대 유물이지. 21세기에는 실리가 중요한 거 아니야? 또 다른 관료는
한국을 초청한 것 자체가 실수였다고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스탈린그라드 방어전에서 활약한 영웅의 손자인 알렉세이 안드레이에비치 관료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교통부 내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어느 날 부처 회의에서 알렉세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1990년대 우리가 어려울 때 한국이 함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차가운 시절에도 곁을 지킨 그 친구를 이렇게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관료들은 냉담했어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비즈니스 시대다라는 반응이었죠. 알렉세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대사관에 걸린 한러 협력 기념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직도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결국 한국의 발표 순서는 맨 마지막으로 밀려났습니다. 중국이 첫 번째, 일본이 두 번째, 미국이 세 번째, 그리고 한국이 마지막이었어요. 이것도 의도적인 배치였다는 게 뻔했죠. 가장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맨 나중에라는 메시지 같았거든요. 러시아 언론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중국과 일본, 미국 제안에 대해서는 연일 특집 기사를 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했어요. 우리도 분명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진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한 동반자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국 대표단의 발표일이 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정서윤 단장이 이끄는 우리 팀이 어떤 발표를 할지 정말 궁금했어요. 다른 나라들의 화려한 제안 뒤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발표장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 관료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몇몇은 아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중국과 일본, 미국 대표들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마치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정서윤 단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려한 영상이나 자극적인 숫자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인천공항의 실제 모습들을 차분히 보여줬죠. 승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는 장면,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말이에요. 우리는 러시아에게 가장 빠른 공항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공항도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사람다운 공항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서윤 단장의 말이 조용히 울렸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관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한 관료가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려함이 전혀 없네. 이게 21세기 공항 계획이야? 또 다른 관료는 자본력도 없으면서 감성팔이만 하는 군이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정서윤 단장은 계속해서 우리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예요. 우리는 그 다리가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공항의 세계 1위 서비스 기록, 효율적인 동선, 설계, 그리고 무엇보다 승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강조했죠. 중국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 대표는 지루하다는 듯 하품을 했어요. 미국 대표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건 웃기지도 않는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의 진심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 관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보거나 서류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어떤 관료는 아예 졸기 시작했죠. 발표장의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정서윤 단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동반자에게 속도를 팔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팔지도 않아요. 우리가 파는 건 오직 하나, 진심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발표장에 올렸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몇 명만 의례적으로 손뼉을 쳤을 뿐이었죠. 중국 대표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군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일본 대표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간단한 멘트를 했습니다. 모든 국가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며칠 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뿐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질문도 없었죠. 회의장을 나서는 한국 대표단의 표정은 침울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 언론들의 반응도 예상대로였어요. 다음날 신문들은 중국의 파격 제안을 일면에 크게 실었고 일본과 미국의 계획도 상세히 다뤘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발표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연 동반자라는 말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수십 년 전의 우정이 지금도 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러시아 대표단이 각국 공항을 직접 시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초조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중국이었죠. 러시아 대표단이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을 방문한 뒤 나온 반응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교통부 차관이 기자들에게 말하더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이런 공항이 우리나라에도 생긴다니 꿈만 같아요. 중국 측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더라고요. 러시아 대표단을 위해 특별 전용기를 띄웠고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게 했어요. 상하이 푸동공항에서는 러시아 국기까지 걸어놓고 환영식을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 정성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관료들이 감탄한 건 중국 공항의 자동화 시스템이었어요. 체크인부터 수화물 처리, 보안 검색까지 모든 게 무인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고 하더군요. 중국 관계자들은 러시아 대표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기술을 러시아에 그대로 이전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푼의 추가 비용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러시아 관료들은 완전히 매료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대표단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볼코프 관료가 우연히 중국 측 비밀 문서를 보게 된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고 책상 위에 문서가 펼쳐져 있었다고 해요. 그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5년 후 공항 운영권과 항공 관제권은 자동으로 중국에 이양된다. 필요시 중국 군사기지로 전환 가능하며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었죠. 세르게이 관료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고 나중에 말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를 위한 선물일까? 아니면 35년 뒤 우리 하늘을 빼앗기려는 계략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른 러시아 관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을 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세부 사항은 나중에 협상하면 된다거나 35년 뒤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었어요. 화려한 조건에 눈이 멀어서 위험 신호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측은 러시아 대표단을 위해 성대한 만찬까지 열었어요. 베이징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그 자리에서 중국 민항 청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러시아와 중국은 실크로드로 연결된 오랜 친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그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갑시다. 러시아 관료들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어요.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중국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언론 인터뷰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이 러시아의 미래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세르게이 관료만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혼자 호텔 방에서 러시아 국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조국을 지켜낸 이야기, 아버지가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지켜낸 조국의 하늘을 35년 뒤에 남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세르게이 관료는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문득 한국 생각이 났다고 하더군요. 진정한 동반자 한국은 절대 이런 배신을 하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중국의 조건이 겉보기에는 달콤하지만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러시아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러시아 대표단이 중국에서 돌아온 뒤 분위기는 완전히 기울어진 것 같았어요. 대부분의 관료들이 중국 선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세르게이 관료 한 사람만은 끝까지 경고의 목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러시아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 날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 대표단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중국에서 받았던 화려한 환영식은 없었어요. 대신 인천공항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소박한 환영 현수막이 있었죠. 러시아 동반자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글과 러시아어로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 관료들의 첫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네라는 말이 먼저 나왔어요. 중국 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에 익숙해진 눈에는 인천공항이 소박해 보였을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동선 설계가 눈에 들어온 거죠. 체크인 카운터에서 게이트까지의 거리, 수화물 찾는 곳의 배치, 모든 게 승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특히 러시아 관료들이 놀란 건 직원들의 서비스였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러시아어로 즈드라스트 부이때 깜 모구 포모치 라고 인사하자 모두들 깜짝 놀랐죠. 한국 직원이 러시아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인천공항공사 이재훈 과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어요. 그는 러시아 대표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군요. 진정한 동반자 손님은 특별히 모십니다. 그 순간 러시아 관료들이 모두 멈춰 섰어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세르게이 관료가 이재훈 과장에게 물었어요. 정말 우리를 동반자라고 생각하세요? 이재훈 과장은 주저없이 대답했죠. 물론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서로 의지했던 사이잖아요. 그 우정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대표단은 인천공항의 각 시설을 돌아봤어요. 중국 공항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휴게 공간에 편안한 의자들, 깔끔한 화장실,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까지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보안 검색 직원도 모두가 승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자 젊은 직원이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본 러시아 관료들은 정말 놀랐다고 해요. 러시아 교통부 차관이 이재훈 과장에게 물었어요.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나요? 이재훈 과장은 웃으며 대답했죠. 특별한 교육은 없어요. 그냥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라고 할 뿐입니다. 점심시간에 러시아 대표단은 공항 내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비빔밥과 불고기를 맛본 러시아 관료들은 이런 따뜻한 맛은 처음이다라고 했어요. 음식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정이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식당 벽에 걸린 사진 하나가 러시아 관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1990년대 한러기술협력 당시 러시아 기술자들이 한국 어린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아래에는 차가운 시절에도 함께한 러시아 친구들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몇몇 러시아 관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르게이 관료는 아예 훌쩍이기 시작했죠. 우리 아버지도
저 사진 속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러시아 교통부 장관도 감정이 북받쳤나 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를 기억해 주다니라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죠. 화려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인천공항 견학을 마치고 러시아 대표단이 공항을 떠날 때 이재훈 과장과 직원들이 나와서 배웅했어요. 그때 이재훈 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마리 러시아 관료들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해요. 러시아 동반자 여러분,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단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세르게이 관료가 조용히 말했죠. 이것이 진짜 동반자의 마음이구나.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방문 후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최종 결정을 위한 러시아 정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날을 정말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어요. 과연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가 통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팽팽했다고 해요. 18명의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았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죠.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러시아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발언한 러시아 경제부 차관은 예상대로 중국을 지지했어요. 중국의 제안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무상건설의 60년 무이자 차관.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관료들이 많았어요. 러시아 교통부 차관도 중국 편에 섰죠. 중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21세기에 맞는 최첨단 공항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예요. 중국의 조건이 좋은 것 맞지만 35년 후 운영권 이양 조항이 걱정됩니다. 우리 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경제부 차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35년 뒤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가서 다시 협상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많은 관료들이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중국 지지 의견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도 좋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다. 미국은 상업성에만 치중한다. 한국은 글쎄요. 감정적 접근만 있지 실질적 이익이 없잖아요. 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세르게이 관료가 용기를 냈어요. 잠깐만요.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르게이 관료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화려함은 없었지만 진심이 있었잖아요. 어려웠던 시절 우리 조상들의 우정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경제부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세르게이, 당신은 너무 감상적이에요. 21세기의 감정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그건 옛날 이야기라며 동조했죠. 하지만 세르게이 관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중국은 35년 후 우리 하늘을 가져가려 하지만 한국은 평등한 동반자가 되려고 해요. 그때 알렉세이 안드레예비치가 벌떡 일어났어요. 스탈린그라드 방어전 영웅의 손자였던 그가 드디어 목소리를 낸 거죠. 동료 여러분,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압도했어요. 수십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의와 우정 때문이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알렉세이는 계속 말했죠. 그때 우리가 지킨 것은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었어요. 이번엔 그 동반자가 우리의 하늘을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러시아 경제부 차관이 다시 반박하려 했어요. 알렉세이,
당신도 너무 이상주의적이에요. 현실을 봐야. 하지만 알렉세이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현실요? 중국이 35년 후 우리 영공에 군사 기지를 만들겠다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알렉세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건 공항이 아니라 러시아의 미래입니다. 그때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알렉세이의 말이 맞습니다. 중국의 조건에는 분명 함정이 있어요. 우리 정보부에서도 같은 우려를 표했거든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외교부 장관도 말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누군가의 속국이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중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았어요. 결국 러시아 총리가 투표를 제안했어요. 더 이상 논의해봐야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투표로 결정하죠. 투표 결과는 정말 박빙이었어요. 18명 중 중국 9표, 한국 8표, 기권 1표였죠. 중국이 1표 차로 앞선 거예요. 그 결과를 듣고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러시아 대통령이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모든 관료들이 벌떡 일어섰죠. 대통령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의 토론을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잠시 침묵한 후 입을 열었어요. 수십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마음으로 맺은 우정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대통령에게 집중됐어요.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죠. 러시아는 진정한 동반자, 한국과 함께 미래의 하늘길을 열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알렉세이와 세르게이 관료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다른 관료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어요. 결국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가 통한 거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우정이 결국 승리한 거였어요. 러시아의 결정 발표 후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한국과 러시아 간의 공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을 정말 감격스럽게 지켜봤어요. 모스크바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양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한국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러시아에서는 교통부 장관과 대통령까지 참석했죠. 정말 국가적 차원의 행사였어요. 러시아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늘은 러시아와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는 날입니다. 어려웠던 시절 맺어진 우정이 이제 하늘길로 이어집니다. 그의 말에 참석자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어요. 진정한 동반자 러시아와 함께 만들어갈 공항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두 나라 국민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계약 내용도 놀라웠어요. 한국은 러시아의 인천공항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어요. 공항 설계부터 운영 시스템, 서비스 교육까지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이전료를 받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동반자에게서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을 뿐이에요. 러시아 관료들이 그 말에 깊이 감동했다고 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교통부 장관과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시에 펜을 들었는데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면서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됐죠. 서명 후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 측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1990년대 한러 기술협력 당시 러시아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편지들을 모은 책이었어요. 이 편지들에는 수십 년 전 우리 동반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죠. 그 책을 받은 한국 국토교통부 장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소중한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계약 체결 후 바로 실행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로 러시아 청년 기술자 35명이 인천공항으로 연수를 오기로 했죠. 6개월 동안 인천공항의 모든 시스템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연수팀을 이끌 러시아 청년 엔지니어 알렉산드르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울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배우고 싶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도 러시아 파견팀을 구성했어요. 인천공항 베테랑 직원들로 이루어진 12명의 전문가들이 러시아로 가서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기로 했죠. 팀장인 이재훈 과장이 출발 전 말했어요. 기술 전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러시아 언론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던 언론들이 이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죠. 러시아 최대 일간지는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보도했어요. 러시아 국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모스크바 시민 인터뷰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수십 년 전 우리 아버지들의 노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와 함께하는 게 맞죠. 공사 현장에서도 감동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국과 러시아 기술자들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연일 뉴스에 나왔죠.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통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자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아 기술자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알렉산드르 엔지니어는 안녕하세요를 한국어로 말하며 한국 동료들을 웃게 만들었고 이재훈 과장은 프리베트로 러시아 직원들과 인사했죠. 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러시아 전체가 들썩였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니라 러시아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프로젝트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러시아 청년 기술자들이 인천공항에서 배운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였죠. 알렉산드르가 무대에 서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의 발표를 듣고 있던 러시아 관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세르게이 관료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마지막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 신공항 활주로 끝에서 한국과 러시아 청년들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이었죠. 그들 뒤로는 두 나라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때 알렉산드르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수십 년 전 마음을 함께 나눴던 동반자, 이제는 하늘길로 다시 함께 날아오릅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어요. 돈과 기술로만 평가받는 세상에서 진심과 우정이 승리한 거잖아요. 진정한 동반자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이제 러시아의 새 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한국과 러시아 우정의 상징이 될 거예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동반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화려한 조건과 진심 어린 우정 사이에서 러시아가 내린 선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